24페이지에 23페이지 먼저 볼까요? 기본서 23페이지를 보시면 그 최고 위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필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가고 싶죠? 뭔 소리인지 뭐.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글자 대신에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90%가 계약이니까 계약으로 바꿔놓고 읽어도 됩니다. 계약이란 이렇게 바꿔놓고 읽으면 돼요. 자, 이제 그게 24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자, 법률행위의 요건. 쉽게 생각하면 계약의 요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럼 뭔가 있어야 국가의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계약이라는 게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서 두 가지 관문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럼 계약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1차로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 계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앞으로 당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이 갑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를까요? 나 하지 마시고 그래도 법을 하는데 이제 본인 그 갑이 보는 을은 상대방, 을이 보는 갑도 상대방. 그럼 이 둘이를 합치면 당사자. 그럼 이 둘이를 제외한 60억은 다 제3자. 결국 민법은 본인과 상대방, 제3자 이 세 명의 관계예요. 사람이 7명이 됐든 8명이 됐든 똑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사고 팔든 그림을 한 점 그려달라고 하건 계약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 둘이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째려보면 의사가 통하죠. 눈만 째려보고 있으면 서로 의사가 통하나요? 그럼 마음속에 정말 하고자 했던 그 생각을 밖으로 표를 내야 됩니까? 그게 의사표시라고. 자, 의사표시는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 마음속의 생각을 글로 표내든 행동으로 표내든 밖으로 표내는 것. 그게 의사표시라고. 그럼 경우에 따라 마음속의 생각과 밖에 나간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럼 택시비 2배 줄 생각을 가졌다가 손가락 3개 나가면 달라졌죠? 그럼 의사 표시는 일치했나요? 불일치했나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불일치해서 주고자 하는 자는 2배, 받고자 하는 자는 3배 받으려고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이 3가지를 가져야 성립을 하는데 이 3가지 중에 한 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립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불성립했다 이렇게 부른다. 자, 그 다음 성립을 했다고 해서 이 계약을 상대방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관문을 더 통과해야 돼. 그럼 그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그들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모든 이런 걸 다 갖추면 이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효력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이걸 다 갖추면 그걸 우리는 한자로 유효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런 것들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그걸 우리는 무효다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럼 이제 계약이 무효다. 그 계약이 무효다라고 말할 때는
1차는 통과한 겁니까? 1차는 통과했는데 2차가 떨어지면 뭐죠? 1차에서 탈락하면 불성립이죠. 그럼 계약이 불성립하든 계약이 무효가 되든 더 이상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같나요? 과정은 다르죠. 어차피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는 1차를 통과 못한 거고 하나는 2차를 통과 못한 거니까 과정은 다를 수 있죠. 그걸 머릿속에서 분리해야 되는 거. 평생 분리하고 노는 거. 자, 그럼 이게 면접이고 요게 필기고, 그럼 면접하고 필기를 해야만 그 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면 A는 면접에서 떨어져서 집에 갈 수 있나요? B는 면접은 걸렸는데 필기에서 떨어져서 집에 갈 수 있죠. C는 다 통과해서 입사할 수도 있나요? A가 지나가던 B한테 야, 시험도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B가 A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니하고 술 마실 레벨이 아니지. 니는 1차 떨어져서 지금 집에 가고 있고 나는 2차 떨어졌잖냐? 할 수 있을까요? C가 볼 때는요. C가 볼 때 둘 다 놀고 앉아 있나요? 그러니까 둘 다 입사를 못했다는 결론은 같아. 또 자기들끼리 과정은 달라. 그게 불성립과 무효입니다. 결론은 같아도 과정이 다른 거.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그 학교가 서울대 보통 서울대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 뭐 2대1, 1.7대1 이런 식이죠. 서울대 경쟁률이 4대1, 5대1 되지도 않는다고. 학교가 내려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지하철 딱 타는데 앞에 이 고등학생, 여고생 둘이서 딱 서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앉아 있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지하철 방송에서 그 무슨 대학교 59대 1이라고 떴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학력고사 시절이니까. 갑자기 그걸 보더만 이 여고생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끼리 박 터지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박 터진대. 그게 그 말이죠. 나름대로 치열하다는 거지 밑에서. 근데 이제 그걸 앞에서 듣다가 얼마나 웃기는지 얼굴 쳐다보면서 너희는 공부 잘하냐? 말하고 싶었는데 참 말은 못하겠고 나름대로 치열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또 우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 이게 1차고 2차입니다. 자, 계약 하나가 유효가 됐다. 그럼 이 계약이 유효가 되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서 어리 누리고 있던 이익이 침해되면 법정에 갈 수 있다, 없다. 그걸 우리는 권리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은 유효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유효가 돼 있어야 돼요. 1차, 2차에서 떨어지면 권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를 하나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들을 통과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문명이 탄생할 때 사람들 어디 살았나요? 처음에 문화가 시작할 때 사람들 어디서 살았을까요? 강가 또는 동굴. 동굴 짜리 집이 없었으니까 동굴에 살았겠죠. 한 30명이서 때를 지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냥해서 먹고 살 때는 20대가 사냥하러 갈까요? 70대가 갈까요? 왜 70대 분이 사냥하러 안 갈까요? 가면 안 와. 한 번 가면 안 와. 못 오죠? 멧돼지 굴에 있겠지. 그래서 20대가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냥을 하고 나서 먹을 걸 분배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시대, 그게 19세기까지였습니다. 그 배고픔이 해결된 게 20세기라 불과 1세기밖에 안 돼. 그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는 음식이 썩어 나가죠. 어디서는 부족하죠. 그럼 교통이 그걸 많은 쪽을 작은 쪽으로 이동하게 해주죠. 그건 석유가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 석유가 교통의 발달을 땡긴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이 배고픔을 해결한 게 1세기밖에 안 돼. 5만 년 중에서. 그럼 그 1세기를 제외하고는 진짜로 살기 위해서 먹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요리 그런 게 어디 있어. 입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먹을 걸 분배하게 해주는, 먹을 걸 쥔 자가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문명이 처음 태동했을 때는 목의 사회일까요? 북의 사회일까요? 여성이 중심일까요? 남성이 중심일까요? 여성. 항상 모든 문명은 여자 중심입니다. 출발은. 그 다음 남자로, 그 다음 여자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게 역사고 이게 변정법입니다. 계속 바뀌어갈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그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도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갓집하고 이 화장실은 집에서 멀수록 좋다고 했죠. 근데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처갓집도 가까워졌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고모를 몰라. 이모를 알지. 그게 세월이 변한 거거든. 왜 처음에는 목의 중심일까요? 왜 여자가 중심일까요? 먹을 걸 잡아와서 분배를 누구한테 해달라고 시킬까요? 아버지한테 줍니까? 엄마한테 줍니까? 왜 엄마한테 줄까요? 아버지한테 안 주고. 아버지는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몰라서 못 줘. 그래서 다 떼거리로 모여 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목의 중심인 겁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처 다부제가 원래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여자를 하나 공유하는 그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는 데도 많아. 러시아 같은 데 일부. 그래서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럼 A와 B가 사냥을 갈 때 나이가 칠순된 이 할아버지는 구경해야 되겠죠. 구경하다 보니까 멧돼지 사냥할 때, 야, 멧돼지가 가시덤불 쪽으로는 안 가지 않냐. 그럼 돌로, 이런 돌 가지고 말고 이런 돌로 사람 잡아라. 멧돼지 잡아라. 그럼 한 마리 더 잡겠구만. 그 시간에.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죠. 좋은 대로 하니까 한 마리 더 잡았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할아버지한테 물으러 간다 안 간다. 그리고 한 마리 갖고 먹고 살다가 한 마리 더 잡으면 이제 남는 게 생기죠. 잉여가 생기죠. 그럼 분쟁이 생겨. 사유재산이 만들어지고 잉여, 남는 게 있어야 분쟁이 생기는 거죠. 남는 게 없는데 무슨 분쟁이 있을까요? 그래서 A와 B가 분쟁이 발생해서 남은 멧돼지 분배를 놓고 찾아와서 한 아이가 나는 멧돼지를 찔러 죽였고 B는 멧돼지를 굴에서 유인했는데 누가 더 멧돼지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물으러 왔겠죠. 물어보죠. 찔러 죽인 자가 더 가져간다. 유인한 자가 더 가져간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유인한 자. 찔러 죽인 자는 자기 실력을 발휘한 게 했죠. 유인한 자는 멧돼지 굴에 가서 멧돼지 약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려면 멧돼지 발발거리고 뛰어놓으면 튀어야 된다 안 튀어야 된다. 그럼 B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은 네가 좀 더 가져가라.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괜찮죠. 그럼 앞으로 일 생길 때마다 이 사람 찾아갈까요? 이 사람이 나도 밥 좀 먹자. 나도 밥 좀 먹자. 제발 이런 단순한 사건은 내 좀 찾아오지 마라. 그래서 동굴 입구의 바위에다가 이런 케이스는 갑이 윈, 이런 케이스는 B가 윈, 이렇게 10개 적어 놓을 수도 있나요? 이게 모세의 십계명이라 처음에 탄생하는. 자, 그런데 나중에 A와 B가 찾아와서 이렇게 10개를 적어줬는데도 밥도 못 먹게 찾아와서는 A는 다리를 찔러서 멧돼지의 움직임을 둔화시켰고 B는 결정적으로 머리를 찔렀다. 누가 더 가져가야 되냐. A 갖고 해결 안 되는 A 다시가 나왔죠. 그럼 이제 갈수록 분쟁의 수가 많아지죠. 30명이 300명이 되면 분쟁은 10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산에 산을 하나 깎을까? 죽으려면 많이 적어야 되는데. 자, 종이가 발명될 수 있나요? 종이에다가 옮겨 적자 이제. 그게 성문법입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늘면 늘수록 사건의 경우는 엄청 많아지죠. 왜? 두 사람일 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세 사람일 때는 두 개의 사건. 네 사람이 되면 또 기하급수로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도 안 되는 사건은 아예 입구에서 탈락시켜서 심사도 안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일정 수준이 돼야만 심사라도 봐야 되겠다라고 자꾸 관문을 설치할 수 있죠. 우리가 입사할 때 적어도 4년제 졸 이상, 이렇게 대학 졸업 이상 응시하라고 하듯이 이게 성립 요건이고 효력 요건입니다. 관문을 만든 거예요.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깜도 안 되는 사건, 적어도 일정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법정에 찾아오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차 관문이고 2차 관문입니다. 성립해야 되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적어도 심사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럼 이제 이런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중에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는 의사표시가 한 개 있어야 됩니까? 두 개 있어야 됩니까? 물건 사라는 의사표시와 물건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럼 만약에 갑이 물건 사라고 했는데 물건 안 산다고 했으면 의사표시가 한 게 없죠. 그래도 당사자는 있나요? 목적은 있나요? 근데 의사표시는 없죠. 성립했다 안 했다. 이게 계약이 불성립한 거예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자, 한강에 빠진 보석하늘을 찾아오면 10억을 주겠다. 계약할래? 예. 당사자 있다 없다? 목적 있나요? 의사표시 있나요? 자, 1차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1차는 통과입니다. 이 세 사람, 두 사람이 이거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정신입니다. 앞으로 제정신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람 보고 어떻게 알아? 17세인 갑 돼 있으면 미성년자네. 성년 후견 개시 일어났네. 상태 안 좋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갑이라고 놓으면 제정신인 겁니다. 제정신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이 권리 능력도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있다고 치고 없다는 소리가 없으니 그들의 목적이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기로 하는 계약은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확정돼 있죠. 통과. 다 통과하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 계약이 유효라는 말은 갑이 빨리 한강에 뛰들으라고 하면 뛰들어야 된다 안 뛰들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약이 유효가 되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기로 하는 계약은 불가능하죠. 그럼 가능하면 유효인데 불가능하면 유효다 무효다? 그럼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을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말이죠.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자기가 약속 지키겠다고 도장 찍어놓고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게 계약이 무효가 됐다 표현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 더. 갑이 을에게 1억만 빌려주라. 이자 줄게. 1년만 쓰자. 빌려줄게 1억. 1년 동안 빌려줄게. 무이자로 빌려줄게. 무이자. 이자도 필요 없다. 대신에 원금을 1년 그날에 못 갚으면 원금 불이행 시에는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사자 있다 없다? 목적 있다 없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1차 통과. 성립했네요. 이 두 사람 제정신입니까? 예, 제정신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의 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됐나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칼만 있으면 돼요. 자, 1년 뒤에 못 갚았죠? 만약에 이 모든 요건을 통과해버리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이 유효죠? 그럼 1년 뒤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은 뭐 하고 있을까요? 계약이 유효라면 칼 갈고 있겠죠? 스스로 칼 갑니까? 법정에 갑니까? 그럼 법정에 가면 판사님이 칼 갈아야 되죠?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면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남자는 적삽니다. 적사. 여자는
알아서 상상하세요. 여자는 사이즈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자, 적법하다, 위법하다. 적어도 돈을 못 갚으면 사람의 생명, 사람의 신체를 대신받겠다는 것은 이 사회법과 적법하진 않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갑은 돈을 갚지 못했지만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 자,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성이 절대 시대던 사회.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살인이라도. 그래서 기사들끼리 결투하다가 죽어도 명예살인이 허용됐다. 자, 그 시대에서는 반드시 갑은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놔야 되죠. 근데 갑을 살리고 싶다면 이거로는 안 되니까 다른 수단. 그 계약서에는 당신들의 의지로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도 좋다라고 돼 있지 피를 흘리게 한다는 조항이 없죠. 그럼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서 가져가라. 그 방법이 없죠. 그럼 갑의 목숨을 살렸죠. 다만 이 셰익스피어가 우리하고 같은 시대를 산다면 결론이 그렇게 안 났겠죠. 그들이 하고자 한 계약은 성립했지만 효력 조건 중에 일부를 갖추지 못했어.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났겠지. 그게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계약이 무효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안다고 했으니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그럼 갑은 집을 주기로 하고 을은 돈을 주기로 계약했다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갑은 집을 줄 의무를 면하게 된 거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된 거죠. 그게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이미 지킨 상태라면 4월 달에 소 한 마리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하고 4월 달에 소 줬단 말이에요. 을도 돈 줬고 뒤늦게 8월 달에 이 계약이 무효라고 밝혀지면 무효가 되면 서로 간에 줄 필요가 없다는데 이미 줘버렸죠. 이미 기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준 상태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서로 과거로 돌아가려면 계약이 무효라는 뜻은 결국 계약한 적이 없다는 뜻이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갑은 소를 돌려받아야 되고 을은 돈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럼 계약이 무효라는 뜻은 주고받은 적이 없으면 집에 가면 돼. 주고받은 적이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반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주고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자, 소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을이 소를 돌려주면 을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돌려주면 갑은 소 받고 을은 돈 받고 집에 가면 되나요? 안 주면. 계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갑이 소를 반환 요구했을 때 을이 아까워서 소를 안 주고 있으면 갑은 복면 써야 됩니까? 담 넘어야 됩니까? 법정에 가야 됩니까? 그럼 법정에 가려면 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무슨 권리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죠. 그럼 계약을 한 적이 없죠. 약속을 한 적도 없는 평생 처음 보는 사람하고 무슨 권리가 생기냔 말이에요. 지나가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권리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약속한 적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제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권리가 생겨? 그럼 약속을 해놓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안 돌려주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하나를 따로 만들어 둬야 됩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우리 법은 네가 계약이 무효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신 소라고 믿었을 테니까 그 소를 들고 있는 게 정당했겠지만 이제 돌아와야 될 소인데 안 돌려주면 정당하다 부당하다. 그럼 남의 소를 들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지 말고 돌려달라고 나는 특정인에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건이다 채권. 청구권 놓으면 그냥 여러분은 나중에 등기 청구권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청구권 놓으면 채권. 자, 그럼 계약이 유효가 되면 그 계약의 두 사람의 약속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는 거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계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법에서 만들어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면 집에 가면 되는 거고, 이미 주고받은 상태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고, 안 주면 나는 법정에 끌고 가려면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 권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그런데 (4월) 달에 계약하고 (8월) 달에 무효를 주장할 때 이 소나 대금이 넉 달 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그대로 돼 있으면 돌려받고 집에 가면 되죠. 과거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넉 달 동안 우리 그 소를 밥 갈다가 다리 한 짝을 먹었단 말이에요. 갑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돌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상태가 변했죠. 갈 때는 네 발로 갔나요? 올 때는 목발 짚고게 생겼죠. 그럼 과거로 완벽하게 돌아가진다 안 돌아가진다? 얼도 갑한테 대금 줬더만 갑이 소매매 대금 500 받아서 넉 달 동안 100만 원 술 마시는데 쓸 수 있죠. 100만 원 예금 통장, 이 100만 원 300만 원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100만 원은 중고차 사는데 보탤 수도 있나요? 돈도 과거 4개월 전의 상태가 아니죠.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간다는 문제와 얼마만큼 돌아가는지의 문제는 별개입니까? 돌려달라는 이야기와 얼마만큼 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개일 수 있죠. 그럼 반환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된다. 반환은 반환인데 얼마만큼 오냐 이 범위. 자, 그런데 이 반환 범위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기본이 이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나요? 그 모르고 있다가 한자로 악이, 선이, 알고 있다가 악이. 공부를 처음 하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글자가 이거 선이 악이에요. 어디 가서 물어보도 못하고 이런 거 갖고 물으러 가야 되나 싶어서 물어갔는데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착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 책을 읽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선이 악이는 앞으로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선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하면 악이라. 그럼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면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럼 선의의 매수인이죠. 물건 산자. 그럼 대한민국은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의 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존재하는 이익 상태 그대로 반환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리 한 짝 없는 상태로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가도 돼. 한 짝 먹은 건 할 수 없어요. 자, 값도 선이라면 돈이 다 돌아갑니까? 남아있는 것만 갑니까? 남아있는 것만 가면 돼. 그럼 값은 얼마를 돌려줘야 되죠? 선이라면 400이다 300이다 400. 그럼 중고차 사는데 보탠 돈은 중고차의 형태로 돈이 남아있나요? 금으로 바꾸면 금의 형태로 남아있나요? 도자기 형태로 남아있죠. 콩나물 샀으면 콩나물의 형태로 남아있나요? 예, 오직 유흥비, 생활비가 아닙니다. 유흥비로 먹고 마셨을 때 또는 게임했을 때 이럴 때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생활비로서 먹은 것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이 돌아가야 돼요. 현재 존재하는 것은. 그럼 이제 악이면
처음부터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 갑이 소를 돌려받기 위해서 언젠가 올 거라는 사실도 예측이 됩니까? 그럼 남의 소에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훼손을 가해놨으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럼 그때는 악의일 때는 전부 반환해야 되고 전부 반환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그럼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지. 돈으로 책임져야지. 다리 한 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공자님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양쪽에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3인이 유아이사라. 그래서 내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아갈 것을 배우게 되고 내보다 못난 사람을 보게 되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돼. 세상 만물은 모두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오늘 저한테 하나 배웠죠? 뭘 깨달았나요? 지나가는 돌멩이를 보고도 깨달아야 된다면 제대로 하나 배웠잖아요. 이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자, 계약하고 나서 아끼지 말고 먹고 마셔야 된다. 나중에 계약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먹고 마셔야 된다. 소비가 미덕입니다. 소비를 많이 하면 재고가 줍니까? 재고가 줄죠. 왜? 소비를 많이 하면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공급을 늘리려면 재고가 줄 수밖에 없죠. 그럼 공장에 재고가 없고 공급이 딸리면 직원들을 뽑는다 안 뽑는다? 그럼 직원들을 뽑으면 고용이 늘어납니까? 고용이 늘어나면 임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다시 그 임금으로 소비한다 안 한다? 이게 경기의 선순환. 경기의 선순환, 악순환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불황은 재놓은 물건이 안 팔리는 게 불황인 거죠. 그래서 공급이 과잉일 때, 그래서 공급이 과잉돼서 직원을 자를 수밖에 없을 때, 그게 불황이라는 거예요. 자,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주고받을 때는 선일 때하고 악일 때하고 차이가 납니까?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전부 반환이죠. 자, 그런 이제 첫 번째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간에 돌려주고 돌려받나요? 근데 얼마만큼 돌아오는지는 선악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이거 하나 배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까요? 도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살인 청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도박하기 위해서 돈 빌리면 그 계약은 무효죠. 도박빚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럼 도박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계약은 무효라고 해놓고 무효가 돼서 서로 주고받은 것은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됩니까? 그래 배웠잖아요. 계약이 무효가 되고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돼도. 그럼 갑이 을에게 1억만 빌려주라 말려고 돈 수도박하려고 빌려주나요? 도박한다고 1억 빌려달라는데 빌려주나요? 근데 갑의 실력을 아는 을이 빌려줄 수도 있죠. 그리고 말하기를 잘 되면 5대5다 안 되면 원금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빌려줬더니 갑이 한 달도 안 돼서 홀라당 다 잃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원금 갚으라고 합니까?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합니까? 갑이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돈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법대로 해야 되죠. 그럼 빌려준 돈 못 받았으니까 법에 가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되죠. 그래서 소송을 갔단 말이에요. 판사님이 10년을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했어. 이제 시커멓 그 옷 있죠? 법복. 그 새까만 옷을 입고 사회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번 가려보겠다고 경건하게 앉아서 처음 맞은 손님이 이 손님이죠. 이런 손님이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달라는 게 아니고 누가 덜 나쁜 놈인지를 가려달라는, 둘 다 나쁜 놈인데 이런 소송을 만난 거죠. 그럼
서로 불법을 저지르고 차로는 거 맞죠? 갑의 손을 들어줘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을의 손을 들어줘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럼 같은 계약이 무효라도 서로 불법을 저지르고 주고받은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몰라, 집에 가라. 자, 법정이 열린다 안 열린다?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고 배웠냐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담 넘어야 된다, 법정에 가야 된다. 법정이 문이 안 열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답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자, 빚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빚은 있어. 도박빚도 빚이잖아요. 빚은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왜? 법대로 하라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진짜 도박하다가 법적으로 도박빚은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밤길을 조심해야 돼요.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대신 밤길은 조심해야 돼. 언제 칼 맞을지 몰라. 자, 진짜 법관들은 처음에 피해자 가해자 소송을 만나면 사회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네,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도 9급이든 5급이든 공무원이 처음 될 때는 합격증 받고서 발령장을 받을 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출근하다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데 옆에 선배들이 뇌물 받는 걸 보게 되죠. 그 손가락질 하면서 나 저렇게 안 산다고 하겠죠. 그리고 혼자 밥 먹어야 돼. 왕따를 당해서. 나중에 회사에 입사한 내 친구 아들은 사설 유치원 다닐 때 나는 돈이 없어서 애를 골목길에서 놀려야 돼. 자, 이런 걸 세월을 겪게 되면 봉투를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한 30년 받으면 그렇게 안 산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속에 나도 있나요? 둥글둥글하게 성격이 깎여서 둥글둥글하게 깎여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게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뽑을 때는 때가 안 묻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회생활 하면 때를 안 묻힐 수가 없잖아요. 때가 안 묻고 깨끗하다는 건 하나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사람한테는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까. 적어도 뭔가를 결제할 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니까 때를 묻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데 때가 안 묻었다는 것은 30년 갈 수가 없어. 잘려나갔지. 그래서 때가 덜 묻은 사람을 찾는 게 정치지, 우리가 선거지, 때가 안 묻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것을 거니까 그 중에서 좀 덜한 사람. 저도 옛날에 유일하게 여당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왜? 정동영 후보가 더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사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렇게 때를 많이 묻힌 사람이 설마 더 묻히겠나? 너무 많이 묻혔잖아요. 그래서 설마 더 안 묻히겠지. 그래서 찍은 거예요. 형님이 묻혔잖아요. 자기가 안 묻히고 형님이 묻혔죠.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때를 안 묻고 살려면 절에 올라가야지. 절에 가도 때가 묻어요. 요즘 스님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자. 그래도 처음의 심정은 사회 빛과 소금이죠. 근데 처음 만나서 덜 나쁜 놈이 가려달라 이런 소송은 관여하지 않는 것. 자,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 첫 번째는 부당이득 반하이라고 배웠나요? 두 번째는 서로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은 것은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자, 그럼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원칙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도박빚 안 갚아도 되네요? 자, 그럼 만약에 도박빚 때문에 자꾸 돈 달라고 해서 주택을 이미 줄 수 있죠. 주택을 넘겼다가 뒤늦게 도박빚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없어. 주면 준 대로, 안 주면 안 준 대로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안 주고 버텨야 되지 주면 못 받아. 받을 방법이 없어. 어차피 법정에 가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앞으로 불법 어딘 급여입니까? 그럼 살인 청부 마찬가지입니까? 살인 청부도 서로 나쁜 놈이죠. 그럼 살인 청부의 대가로 주고받은 돈은 줄 필요 있다 없다?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럼 103조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면 사회질서를 위반할 때는 지 혼자 한다 둘이 한다? 도박하기 위해서 돈 빌리나 밀수하기 위해서 배를 빌리나 둘 다 해야 되죠. 그럼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3년 동안 주는 선물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백도 받고 구두도 받고 3년 뒤에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남자는 싫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싫다고 해야 됩니까? 결혼 자체가 싫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 3년 동안 핸드백이고 뭐고 받아 먹었으면 그 남자 앞에서 당신이 싫다고 해야 됩니까? 결혼 자체가 싫다고 해야 됩니까? 결혼 자체가 싫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그럼 10억 줄게. 독신약관에 사인하자. 평생 혼자 산다는 독신약관에 사인만 해주면 10억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했나요? 한 명 위반했나요? 둘 다 위반했나요? 둘 다 위반해서 이 계약 무효입니까? 무효 맞죠? 그럼 여러분이 여성이면 10억 줄 테니까 독신약관에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해야 된다네. 아줌마는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아줌마가 주든 안 주든 뭘 여기 흥미를 가져. 아가씨만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찍어야지. 찍고 10억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갑이 와서 약속 위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법대로 해라는 법대로 해라. 자, 불법 원인급여다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하죠. 그게 이 뜻이란 말이에요. 돈은 받았는데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게 불법 원인급여. 이렇게 나온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살인 청부라든지 도박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건 불법이 둘 다 나쁜 놈이 빵빵하게 들고 있을 때죠. 근데 서로 불법을 저지르긴 했는데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았지만 한쪽은 불법이 없어. 한쪽만 불법이야. 그런데 서로 못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럼 불법을 원인으로 토지를 준 건 맞지만 나를 사기쳤으니까 나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불법이 양쪽에 있나요? 한쪽에 있나요? 그럼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 즉 가해자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반환 청구 못 해야 됩니까? 피해자는 받아야 됩니까? 그럼 피해자는 돌려받고 가해자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그럼 이렇게 되네. 결국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게 없으면 주고받을 필요가 없죠. 끝.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나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돌려받든지 서로 못 돌려받든지 한쪽만 돌아오든지. 이 세 가지 말고 나머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없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둘 다 나쁜 놈이면 서로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그런데 나이 80된 할머니가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10억짜리 토지를 1억에 파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당할 때는 할머니는 불법이 없죠. 피해자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가해자는? 그럼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한쪽만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양쪽이 다 받겠지.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무효가 될 때는 서로 돌려받을 수 있죠. 단 선악에 따라 차이 납니까? 선악에 따라 차이 안 날 수도 있는 건 다음에 계약 해제 같은 거, 미성년자 같은 거 다음에 배우면 돼. 우선 서로 돌려받고 서로 못 돌려받고 한쪽만 돌려받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사회 질서를 위반해서 둘 다 나쁜 놈이면 계약은 무효지만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한쪽만 나쁜 놈이면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적어도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면 둘 다 돌려봤죠. 선의학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제 보러 갑니다. 왜 꼬일까요 이게? 저만 꼬이나요? 자, 24페이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자, 24페이지에 법률행위는 첫 번째 관문 성립요건이 있나요? 1.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인 요건이 성립요건. 자, 그 밑에 2번 효력요건. 자, 유효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 효력요건에 우리가 배운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을 것,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의사표시에 관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있죠. 이게 두째 시간에 첫 번째 배웠던 테마고, 그 1차 성립을 못하면 불성립, 2차를 통과 못하면 무효라고 했죠. 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잘 찾아봐요. 24페이지에서 143페이지로 갑니다. 적어주면서 가는 게 좋죠. 143페이지로 가면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되어 있죠. 1. 무효 일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143페이지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한 사람은 물건 줄 의무, 한 사람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미 주고받았다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선악에 따라 구분이 되죠.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돼 있죠. 자,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1차를 통과 못해서 불성립한 경우와 2차를 통과 못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결론은 같아도 과정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거기까지 지금 현대까지. 자, 다시 앞으로 143페이지에서 왜 이렇게 질끔질끔 있어? 42페이지로 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점은 나중에 논리가 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으니까. 기본서 순서는 아니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 잠을 잘 안 자요. 자, 42페이지에 4번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의 효과. 1. 반사회적인 행위의 무효와 불법 원인급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다. 그래서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했죠. 단 이미 이행한 경우에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자, 밑에 가니까 반사회적인 급여를 한 자의 반환 청구를 법이 도와줄 수는 없다. 불법을 도와줄 수는 없다.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한다. 있죠? 자,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죠? 44페이지로 갑니다. 최고위에 가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따라서 당의 계약상의 채무가 아직 이행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자는 자신이 급여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한쪽은 돌려받는데 한쪽은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럼 지금까지 했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는 논리, 서로 못 돌려주고 못 돌려받는 논리, 한쪽만 돌아오는 논리까지 다 봤죠. 이게 자, 계약이 정상이 돼서 서로 간에 계약하고 서로 간에 기분 좋게 자기 집에 가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죠. 그럼 우리는 계약에 분쟁이 발생해서 뭐가 잘못됐을 때예요. 그럼 뭐가 잘못돼서 누가 이기는지를 가리는 게 목적일까요? 그래서
그래서 손해나기 전에 상태로 가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럼 물건 돌려줬으면 돌려받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손드는 게 아니라 당신 손이 들렸으면 당신 손해본 것은 보전받아야 되겠죠. 그 방법은 서로 받든지, 손은 들렸는데 서로 못 받든지, 한쪽만 받든지, 이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그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는데, 그 이긴 사람이 그래서 그 계약에서 준 것을 어떻게 됐는데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첫 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첫 시간에 이걸 한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그만 이론들을 배울 때마다 모든 이론이 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나올 거고, 모든 이론이 다 결국은 그래서 걔는 돌려받았는지 문제가 나오겠죠. 그건 오늘 첫날 배운 걸 가지고 써먹는단 말이에요. 1년 내도 써먹는 사람도 있고 못 써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데 하나만 더 할까요? 자, 한쪽이 불법이 없고 한쪽이 불법이 100%면 피해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가해자는 합리적이죠? 이건 어떨까요? 자, 불법이 한쪽에 있나요? 양쪽에 있나요? 그럼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로 가는 거 맞나요? 그럼 아까 50대 51 때는 서로 못 돌려받아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니까. 근데 0%나 1%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있기는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못 받으면 피해자는 억울할 수 있나요? 그럼 비록 불법이 양쪽에 있더라도 한쪽은 현저하게 무겁고 한쪽은 현저하게 가벼우면 서로의 불법을 비교해서 가볍고 무거움을 비교해서 가벼운 쪽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무거운 쪽은 돌려받을 수 없게 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거예요. 자, 5억 이하는 2년 이하의 징역, 5억 이상은 5억을 초과하면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럼 50억 받은 인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5억하고 1,000만 원 더 받은 인간은 5억 이하로 가면 2년인데 5억 초과했으니까 10년 이하죠. 억울하다고 느낄까요? 억울하면 안 되지. 돈 받아 먹은데. 똑같은 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0% 1%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불법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럼 결론 갑니다. 서로 불법이 있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면 가벼운 쪽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무거운 쪽은 반환 청구할 수 없나요? 예,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에서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되는 한계가 나왔다는 거죠. 원래는 양쪽에 불법이 있으면 서로 반환 청구 못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나면 가벼운 쪽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판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보죠. 자, 승매매를 할 자, 포주. 자, 승매매를 하면서 생기는 돈의 일부를 갈취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목돈 만들어 주겠다고 갈취를 했어. 3년 뒤에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줘.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번 돈은 불법을 원인으로 벌었죠. 승매매는 불법이니까. 자, 서로 불법이 있으면 갈취한 포주도 불법, 승매매의 대가로 벌은 돈도 불법.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승매매를 한 자의 불법보다는 포주의 불법이 현저히 크다고 봐서 자, 가벼운 쪽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갈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판례입니다. 같이 불법이라도 차이가 많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승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승매매를 하기 위해서 모집할 수 있죠. 그래서 승매매를 할 자를 유인 모집하는 과정에서 A가 그 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선불금만 받고서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선불금 3천 받고 도망가 버렸죠. 그럼 뒤늦게 B가 A를 잡으면 3천만 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없어. 왜?
성매매를 하려고 실제로 할 생각도 없이 돈 떼먹고 간 자도 불법이지만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유인 모집한 토지의 불법이 현저히 크다는 거예요. 자, 무거운 쪽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우리 판례. 그럼 성매매의 대가로 제공된 선불금 등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옵니겠습니까? 오, 그게 판례. 무거운 쪽은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게 민사입니다. 자, 민사는 끝났고 작정하고 떼먹은 거 맞나요? 이거 사기죠. 형사로는 사기 미수입니다. 이 처벌받아야 되죠. 잡아야 처벌받지. 안 잡혔단 말이에요. 어디 사는지 주거도 몰라. 주거 부정이죠. 그럼 검사는 사람도 안 잡히고 주거 부정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소 중지를 합니다. 잡으면 한다는 얘기. 잡으면. 지금은 기소 중지가 돼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아가씨는 이제 시골 가서 이제 농촌 총각 만나서 잘 사는 거지 뭐. 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 둘이도 낳아주고 아들 딸 한 7년 동안 살았어. 동네에서는 복덩이 들어왔다고 난리 났죠. 아니 늙은 총각 그 하나 구제해줬지 그 얼굴에 그 몸에 시골까지 내려와서 농사 짓고 살아주면 복덩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지갑 분실해서 파출소에 지갑 분실 신고하러 딱 갔는데 파출소 컴퓨터에는 기소 중지가 떠있다 안 떠있다. 그럼 그 파출소 순경은 사실을 알아버렸죠. 이 세력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럼 그 파출소 순경은 집이 어딜까요? 그 동네. 아, 그 동네겠지. 설마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출근할까요? 그럼 끝나고 나서 퇴근하겠죠. 퇴근해서 엄마한테 엄마 저 아랫집에 세댁 있잖아. 아, 세상에 오늘 내가 이런 걸 봤다니까. 이거 이 직업상 알은 정보기 때문에 이거 말하면 안 돼. 하면 이틀 하면 다 퍼집니다. 이틀 하면 온 동네에 다 퍼지겠죠. 이 애인은 수군거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갔어. 그 남편은 애들이 엄마 찾아서 울어 사니까 와이프 찾으러 갔겠죠. 찾을까요? 잘 못 찾을까요? 못 찾아. 그래서 집에 와서 참이슬 먹다가 죽는 거예요. 죽고. 아들은 고모가 데려가서 키우고 딸은 과원에 갖다 주고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한 20년 지나서 이 엄마가 나타나서 그때는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나를 좀 용서하면 안 되겠니? 이것이 인생이답니다. 이런 프로 있었죠. TV에 이런 프로 있었죠. 다큐멘터리. 이게 막장 드라마까지 되려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모가 키운 오빠와 입양됐다가 자란 딸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위치도 모른 채 사랑에 빠지면 엄마가 나타나서 너 둘이는 절대로 결혼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막장 드라마 하나 쓰지죠. 출생의 비밀.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두 번째 관문을 통과 못하면 무효입니까? 무효가 되면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게 사라지죠. 주고받은 상태 같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돌려주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선악에 따라서 범위는 차이 나지만 못 돌려주고 못 돌려받는 무효도 있죠. 불법 운임급여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해도 가해자는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가지면 돼요. 자, 쉬었다가 또 합니다.